안녕하십니까. 호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전산 실무를 들어갈 부분이고요. 항상 저 메인 창에 이렇게 실무인지 이론인지 보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실무 진행하겠습니다. 자, 퍼펙트 전산세무 1급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92회 실무 쪽은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107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2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합격률 조금 높은 편입니다. 18.57%가 나온 상태이고요. 이론도 실무도 대체적으로 다른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들 되셨을 거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92회도로 오시면 되고, 자, 회사는 주식회사 한미전자입니다. 코드 반드시 920번으로 들어와져 있어야 하고요. 자,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고, 단기는 국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른 공통사항은 저희 별도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 1번은 전표 입력이죠, 여러분. 자,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섞여서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메뉴를 열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열어놓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1월 3일입니다. 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회사 다운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은 차량을 구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매월 예정 상환일에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키워드는 자, 일단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다운캐피탈이고 우리는 매달 상환 예정일에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 그 통장은 보통예금 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 1월 상환 예정분만 회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일자는 2021년도 1월 3일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정리할 게 뭐냐면 자, 미지급금으로 정리했다는 얘기는 취득하는 시점,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에 미지급금으로 할부금을 계상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할부금 중에 원금만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금만 미지급금이고요. 그리고 할부금을 상환하는 날짜에 우리 누가 같이 나갈 것이다. 이자. 이런 캐피탈 회사가 공짜로 돈을 빌려주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럼 그 이자는 뭐라고 쓰자?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더 고민할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세무 1급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일반 전표입니다. 할부금 갚는 거니까 1월 3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 미지급금 넣어주시면 되시고 거래처 반드시 다운 캐피탈 넣어주세요. 자, 정확한 상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원금 109만 원입니다. 자, 같은 변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고 이자 비용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자 비용 931번이 아니었나 봐요. 자, 지금 봤더니 951번이었네요. 자, 거래처는 따라오든 안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자, 상대편의 돈은 어디서 나갔다? 우리 보통 예금 103번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두 번째 문제 들어가시죠. 당사는 자, 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통주 5,000주를 주당 액면가 1,000원짜리랍니다. 자, 이를 주당 1,500만 원에 무엇하여 매입하여 소각했고요. 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감자한다라고 얘기하죠. 감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걸 증자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가 있었던 내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재발행을 하거나 또는 소각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걸 자기 주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곧바로 소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라는 걸 만들어낼 이유는 없어요. 자, 그리고 대변엔 돈이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돈은 지금 현재 내가
소각한 주식수는 몇 주? 5,000주. 자, 그럼 5,000주 곱하기 1,500원에 매입하여 소각.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75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쵸,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소각하는 주식은 액면가 얼마짜리다? 1,000원. 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자본금의 감소는 얼마가 된다? 500만 원. 그럼 여러분, 자본금 500만 원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 돈은 750이 나갔어요. 사실상 두 금액의 차이만큼 회사는 더 많은 돈이 나갔죠. 그럼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경영이 악화되거나 또는 자본이 비대해져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생겼다? 손실이 생겼다. 저는 손실하고 쓰지만 이거를 감자 차손이라고 얘기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요? 250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우리가 감자를 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자기 주식을 재발행하는 시점에 항상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 재무상태표 또는 자본 변동표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감자, 차액이나 차손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우린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감자 차액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또는 처분 손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반대 성격이 있으면 무엇 하셔야 된다? 우선 상계해야 된다. 자, 우리는 차손이 250이 나왔지만 소각 전 자본 내역을 가서 봤더니 감자 차액 얼마가 계상되어 있다. 우리 130만 원. 그러면 무엇 하셔라? 우리 감자 차손 250을 그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 해라? 이 부분과 상계를 하고 잔액만 장부에 계상합니다. 그걸 우리가 우선 상계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됐을까요? 그 문제입니다. 뭐 이 문제는 세무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오셨다라면 매일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겠죠. 자, 일자는 며칠? 우리 4월 10일입니다. 반드시 달과 일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세요. 네, 이거 입력 틀리시면 점수 없는 건 다 아시죠? 저희는 대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103번. 자, 금액은 얼마가 나갔다? 750만 원이 지출됐고, 차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 소각시켜야 되는 금액, 액면 금액이 없어지겠죠? 331번에 있는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500입니다. 자, 우선 상계해야 되는 거 같은 변에 누구를 넣어주셔라? 감자, 차익을 넣어주셔라. 그래서 감자 차익 선택하시고 금액은 얼마를 입력? 13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에 나머지 금액, 잔액은 누구로 가자? 감자, 차손으로 가자. 그 금액은 120만 원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상계라는 관점. 근데 제가 분명히 감자만 얘기 안 했어요. 증자도, 감자도, 자기 주식 재발행도 같이 기억합니다. 그럼 제가 혀가 좀 짧아서요. 말을 조금 급하게 하면 약간 발음이 좀 셀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미국에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SION이겠네, 여러분. 숀? 자, 숀사의 선적지 인도 조건인 FOB 조건으로 우리 3만 불의 제품을 무엇하였다? 직수출하였다. 여러분, 내가 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직수출하였고요. 자, 직수출이니까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겠어요? 일반 전표이겠어요? 누가 봐도 메인 매출 전표이겠죠. 그리고 유형 번호는 뭐로 가시면 된다? 16 수출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수출 말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 세무 1급은 중개무역도 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수출이라는 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 대금 중에요. 3만 불 중에 3천 불은 언제? 5월 1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해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으니까 우리는 미리 받은 5월 10일 날 뭐라고 처리해놨을 것이다? 선수금이라고 처리를 해놨겠죠. 자, 그리고 미리 들어온 계약금은 원화로 환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외화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입금되었으나 하고 잘랐어요. 뒤에 봤더니 우리 원화로 환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환가하지 않았다. 자,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가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무엇으로 받으면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게 되면
우리 무슨 부분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세금 신고는 모두 다 뭐로 해야 돼요? 원화로. 자 그럼 원화로 환산돼야 되는 과세 표준의 금액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수금을 무엇하였다? 나는 환가를 하였다. 자 환가하였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곱해지는 환율은 뭐로 가라? 환가일의 환율로 가야 되겠죠? 환가일의 환율로 과세표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수금 받았지만 전 그냥 외화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환가를 하였다, 환가를 하지 않았다, 안 했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간다? 우리 공급 시기에 환율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에 환율로 갑니다. 그럼 공급 시기에 우리 환율의 중간값이 뭐가 있다? 기준 환율 또는 미화를 제외한 건 재정 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재정 환율로 우리 계산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선수금이 아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무슨 부분? 나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고 하는 부분.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드리거든요. 외상. 자, 지금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나 아직 돈 못 받았고 선적하고 물건 나갔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외상이면 무엇으로 간다? 환가를 하지 않은 거와 동일하게 가죠. 그래서 무슨 부분? 공급 시기에 기준 또는 재정 환율로 우리 곱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됐어요?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관련된 서식, 부속서류 작성 문제도 낼 수 있고 분계 문제도 낼 수 있는 거죠.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6월 3일 날 팔았다고 했으니까 왜냐면 제품의 선적은 6월 3일 날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 3,000불에 대한 환율도 얼마를 계산한다? 우리 1,100원을 계산한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선수금에 대한 부분의 금액과 자 그리고 수출대금 잔액은 회수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외상인 거죠. 자 그러면 선수금과 외상에 대한 금액 모두 다 무엇해서 더해서 환율은 요 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못 받은 돈 외상은 얼마이죠? 27,000불. 죄송해요 여러분. 27,000불입니다. 자 27,000불에 곱하기 1,100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가 장부에 남겨놔야 되는 금액은 저 계산기 지금 계산할게요 여러분. 27,000불 곱하기 1,100원 해주세요. 그럼 얼마에다? 29,000이 아니죠. 2,970만 원. 맞아요 여러분. 네 2,9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세표준의 금액은 두 개 다 합쳐진 환율로 간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과세표준은 우리 얼마에 대해서 US 달러 3만 불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율이 무엇이다 같다가 되는 거죠. 네 얼마인가요? 우리 지금 현재 1,1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만 불 곱하기 1,100원 하면 3,3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월 10일 날 미리 받은 3,000불은 회계 처리 얼마로 해놨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5월 10일 날의 기준 환율은 얼마에다? 1,200원이었네요. 저는 이거 잘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전표 확인하시면 되죠. 자 3,000불 곱하기 1,200원 하시면 얼마로 회계 처리해놨겠어요 여러분? 360만 원이 선수금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요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선수금 제가 36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5월 10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월 10일에 가서 봤더니 우리 쇼니라는 회사에서 들어온 선수금 무엇이 되어 있다? 360만 원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선수금 상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선택해 주시고 다른 몇 월을 들어가자. 6월 3일입니다. 유형 미리 결정했죠, 여러분? 유형 번호는 16 수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품목에는 뭐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품을 직수출. 그럼 제품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시고 공급가액은 여러분 아까 과세표준 계산했어요. 3만 불 곱하기 1,100원. 자, 그래서 얼마 나왔다? 3,3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영타가 느리시면 한영키 눌러주시고 S만 누르세요, 여러분. 그럼 S자 들어간 거래처가 모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001 코드 돔 F2번 누르시고 직수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직접 수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출 신고와 관련된 번호 지금 지문에 주어진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그대로 엔터하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겠어요? 누가 봐도 혼합. 왜냐면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 두 계정 모두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계는 혼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변의 제품 매출 금액은 3,3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죠, 여러분. 수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대변은. 자, 그럼 내려와서 차변을 입력합니다. 일단 그냥 차변 넣어주세요, 여러분. 자, 차변에 가면 선수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벌써 정리 끝냈죠? 자, 그래서 선수금의 금액은 360만 원이다. 자, 그리고 내가 외상으로 정리해서 받아야 되는 금액, 원화로 정리한 금액 얼마이다? 2,970이었어요. 자, 그럼 같은 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입력하겠습니다. 108번 외상 매출금 해주시고요. 자,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대부분 과세 표준이 3,300이지 선수금은 360이었어. 외상 매출금은 2,945 그냥 넣고 가요. 근데 제가 분명히 지금 외상으로 받아야 되는 걸 계산해 보면 우리는 27,000불 못 받았어요. 근데 이 27,000불에 곱해진 환율은 우리 언제 선적이라고 얘기했었던 6월 3일에 기준 환율로 곱해진 게 외상 매출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970이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대로 그냥 엔터 치고 나오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금액은 2,970만 원으로 수정 입력을 합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들이 아니 선수금은 지금 현재 화폐성 자산이나 부채 쪽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율의 차이를 정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외환차 손익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법 기준에 맞춰서 과세표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선수금으로 인식했던 날짜의 환율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매출이 일어나는 날짜의 환율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환율 차이란 부분에 장부상에서 맞춰주는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상 매출금은 또 뒤에 가서 돈이 입금될 때 실제 환율의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거기서 외환차 손익 정리가 다시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대변의 금액을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는 걸 넣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네, 실수하지 마실 거. 대부분들이 2,940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우리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을 곱해서 나온 게 정확하게 장부에 드러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별도로 계산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함정을 하나 덧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원화로 환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선수금이라는 3,000불에 곱해진 환율도 1,100원이고 못 받은 돈 2,700불에 대한 것도 1,1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3만 불에 1,100원 곱해서 3,300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제품 매출이라는 건 우리가 회계상으로 보면 수익 계정이죠, 여러분. 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 내가 외화라는 대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과 관련된 수익 인식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원화로 환가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로 간다? 공급 시기에 무조건 기준 또는 재정 환율이에요. 그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지문에 뭘 써줄 거냐면 무슨 부분? 수익은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제품 매출의 금액은 여기 공급가액에 얼마의 금액이 써있든 관계없이 여기의 금액은 무조건 뭐로 간다? 수출한 금액 곱하기 무슨 부분? 공급 시기의 기준 또는 재정 환율로 곱해진 금액을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건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의 수익 인식 기준은 그렇게 하게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혼재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됐으니까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12월 31일이네요. 일자는. 자, 영업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식회사 메리렌트로부터 화물차를 임차하였다. 여러분, 임차했다는 건 빌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빌려왔대요. 일반적으로 화물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 네. 비영업용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할까요? 지금 누가 봐도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렌트와 관련된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자, 화물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다가 맞겠죠. 그럼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고요. 유형 번호는 몇 번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52일 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월 이용료는 2월 5일에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며 그러면 우리는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세금 계산서를 받은 시점엔 돈이 나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쓰자?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말일자로 수취하였고 단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죠? 임차료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영업보수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어요.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시고 입력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 12월 31일, 유형은 50일 과세, 품목은 뭐라고 쓰고요. 우리 여기 품목에 화물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물차라고 쓸까요? 네, 화물차.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이고 세액은 20만 원. 거래처는 메리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렌트는 그냥 빌려주는 부분이어서 과세업이에요. 리스는 금융업에 속해요. 여러분, 돈 빌려주는 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준다는 관점에 우리가 운용리스였다라고 하면 계산서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렌트입니다.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 전자니까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차변의 원재료 계정을 누구로 바꿔주시고요.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819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미지급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일단 지금 전표 입력 문제 4문제 중에 복수 답안 나온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4번에 있는 문제,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변의 미지급금 대신에 미지급 비용도 복수 답안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복수 답안이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현재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무엇하는 게 있었다? 감자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 감자가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감자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즉시 감자였어요. 그러면 자본금을 차변에 줄여주시고 대변에 돈 나간 거 정리하시면서 감자 차손익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 분이 있냐면 자기 주식으로 일단 계상을 했다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주식을 어느 변에 대변에 가서 없애고 그리고 감자 차손익을 정리한 분이 있어요. 이의제기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인정해줬어요. 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기 주식이란 계정을 그렇게 자주 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얘기가 사실 없잖아요. 즉시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을 즉시 감소시키는 거지 자기 주식으로 계상했다가 다시 없애는 분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분개를 2번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부분 이의제기를 인정하여서 자기 주식으로 계상하고 우리 무슨 부분 소각하는 부분도 무엇하였다? 인정하였다. 어쨌든 이의제기를 받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마시자고요. 저 별로 권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창을 닫아주시고 일반 전표도 일단 창을 우리 무엇하자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크게 4점짜리 하나와 6점짜리 하나가 출제가 됐네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우리는 4점짜리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인 여러분 1기 예정신고 기간이다라고 했으니까 몇 월부터 몇 월로 봐주시면 돼요. 1월부터 3월이네요. 그쵸? 1기 예정이니까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네, 매입거래 내역이다. 자, 매입세 공제 대상만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무엇하시고 입력하시고 자, 근데 입력하는데 누구까지 포함해라? 분기까지 포함해라. 그러니까 분기도 다 해달라 이 얘기네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지와 을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입세 공제 대상만 입력해라.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가 되겠죠. 카과가 발음 이상하죠? 카드 과세이거나 우리는 현금 영수증 과세인 카과나 현과의 요건이 되는 것만 입력해라. 이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면 우린 일반 전표 입력할 거거든요. 근데 일반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다? 우리 매입세 공제 대상만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관련된 부속서를 작성하고 끝내달라고 되어 있어요. 됐을까요? 자, 매입거래 내역에 가서 봤더니 3월 20일 우리 올마트, 365 올마트에서 우리 매입한 게 있습니다. 자, 비고란에 봤더니 여러분 대표이사가 가사 용품을 구입한 거를 회사 카드를 쓴 모양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문제는 요거는 우리 업무 관련 지출이에요. 업무 무관 지출이에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업무 무관 지출이 됩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돈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법인 조정에서 잡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부당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자, 3월 26일 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달려자동차라고 하는 부분. 자, 현금 영수증 반드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뭐다?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와야 되겠죠.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 자, 생산부 화물차 소모 부품을 교체했다. 그리고 돈은 현금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부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죠. 자, 생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물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공제가 되니까 저는 이 앞에다가 동그라미라고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다파라 백화점. 다음 카드이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썼고요. 자, 영업부 직원의 생일 선물. 자, 우린 영업부 직원이든 관리부 직원이든 어찌됐든 회사의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입은 무엇으로 본다? 복리후생적인 지출로 보죠. 그래서 복리후생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원칙으로 갑니다. 거기 예외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입하는 시점엔 있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자, 그리고 지금 현재 365 올마트부터 다파라 백화점까지는 모두 무슨 사업자이다? 일반 과세자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간이과세자가 껴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 2021년도 간이과세자 쪽의 세법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간이과세자 나왔을 때 반드시 확인하실 게 뭐냐면 간이과세자도 7월 2일부터 우리 무엇을 발행하는 걸 원칙으로 가자. 자, 여러분 간이과세자도 우리 7월 1일부터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다 안 한다? 한다로 바뀌었어요. 법령이. 그렇다고 해서 영수증 발급자가 없느냐?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뭐가 붙는다? 예외가 붙어요. 예외. 그래서 그 예외에 누가 있을 것이다. 아, 지금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금액이 얼마에 미달하는 자. 4,800만 원 미달인 사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신규 사업자. 자, 이게 기본이에요. 올해 처음 사업자를 냈는데 간이로 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도요. 우리 사업자 거래가 아니라 우리 B2B 거래가 아니라 누구의 거래인 경우도 B2C의 거래.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회사이지만 상대편은 일반적인 소비자였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세금 계산도 하려는 소리 해요? 안 하잖아요. 그분은 그냥 영수증 받아가고 끝낼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거래들. 그러니까 지금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법이에요. 과거부터 신규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어떤 문구가 들어오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최대 이슈거리일 거예요. 올해 실기로 바로 낼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한 템포 쉬었다가 낼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좀 하십시오. 근데 모두 다 일반 과세자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두 개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갔다 와야 되네요. 자,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주시고 일자는 3월 26일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예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 그럼 매입에 현금 영수증의 과세인 거 공제받을 수 있을 땐 현금 과세인 현과를 선택합니다. 61번. 자, 품목에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소모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 그래서 93,000. 500원 넣어주시면 나누기 1.1이 돼서 우리 85,000원에 8,500원 나옵니다. 자, 거래처는 단려자동차이네요. 그럼 단려 넣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거래처는 검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분계 자리 가셔서 뭐라고 넣자? 우리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선택하시면 출금 전표 처리되죠. 자, 조심할 건 원재료 계정 과목을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죠. 누구를 바꿔주시면 될까요? 소모품비라는 것을 우리 자동차 관련된 거죠. 차량과 관련된 소모 부품을 교체했으니까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근데 여러분 반드시 500번대 있는 차량 유지비. 그쵸? 522번 차량 유지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3월 27일 가겠습니다. 자, 유형은 사업용 카드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카과 선택합니다. 57번. 자, 품목은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쓰고 끝내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우리 부가세 포함 금액인 23만 1,000원을 넣어주시면 우리 21만 원에 2만 1,000원이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다파라 백화점이니까 다팔 넣어주시면 거래처 검색이 되죠. 자,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우리 카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사에 가셔서 우리는 코드 도움 눌러주시고 다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카드 있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분계 뭐 하시라고요? 카드.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이거 카드가 맞아요? 혼합이 맞아요? 뭘 쓰든 상관없죠? 네, 그래서 분계 쪽은 지금 현재 특히나 매입 쪽은 채점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단의 분계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 유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반드시 확인은 해야죠, 여러분. 무슨 부분? 대변의 계정 과목 미지급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거래처가 카드사인지 꼭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복리후생비. 근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우리는 800번대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또 복수답안 인정했어요. 차변의 비용 계정이어서 미지급금 대신에 미지급 비용도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미지급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입력 두 건 끝냈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어디 가시면 돼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은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라고 하는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져 있죠. 그럼 메뉴 클릭하셔서 열어주시고요.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몇 월부터 몇 월을 선택하자고요. 1월부터 3월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린 전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시 입력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들어와져 있는 정보가 맞는지만 확인합니다. 자, 분명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받았으니까 구분난 현금이고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당연히 사업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 시험 출제를 했는데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라 종업원 카드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종업원 카드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다만 접대비 지출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세 쪽에서. 그래서 이게 비용 인정도 되는데 접대비만 안 된다라는 표현인 거고 매입세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매입세 공제는 회사의 카드를 쓰든 종업원의 카드를 쓰든 매입세 공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카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밖에 신용카드에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구분해서 선택할 때는 무슨 부분 4번 신용을 선택하면 그 밖에 집계가 돼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나오면 됩니다. 사실 저는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전표 입력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원래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저는 모두 다 입력 문제 내는 쪽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제 주장이죠. 네, 출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 문제 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 1번 문제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21년 제2기. 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 기한은 언제이고요? 2021년도 10월 25일입니다. 자,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2021년도 10월 31일. 그럼 여러분, 정기신고는 10월 25일이었는데 잘못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며칠 만에 6일 만에 우리 수정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신고했네요. 여러분, 우리 법령이 바뀐 게 있죠. 네, 감면율에 대한 법령이 대대적으로 최근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인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지 요건에 각각 다르게 감면율이 다르다는 거 그거 최소한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정신고를 10월 30일에 하고자 한다. 자,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누락된 자료는 아래와 같고 3개의 누락 자료가 있네요. 자,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자, 여러분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신고했다라고 하면 가산세율이 20%. 자, 그리고 일반 과소나 우리는 초과 환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일반 쪽에 들어가면 10%. 자, 근데 우리 무슨 부분? 부당이다라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겠죠. 부정이나 부당 똑같은 말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0%가 되죠. 그러니까 무신고의 부당이든 우리 과소의 부당이든 모두 다 40%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반 과소신고니까 우리는 가산세율은 몇 프로가 될 것이다? 10%가 될 것이다. 이 결론이 바로 나야 되겠죠. 그리고 납부 지연과 관련된 가산세에 대한 미납일수 며칠이다? 6일이요. 우리 6일 계산이 여러분 10월 25일에 대한 부분하고 10월 30일의 사이만큼 계산하면 딱 6일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6일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거래에 전표 입력은 무엇하고요? 생략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 몇 차분? 1차분에 대해서 무엇하셔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리고 과세표준 작성 또한 생략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직접 타이핑해. 이렇게 냈다라는 얘기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요건을 확인하는 게 더 빠르죠, 여러분.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서 열어놓고요. 자, 우리 몇 기, 2기에 대한 부분이네, 여러분. 그쵸? 2기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분을 10월 25일에 했는데 그에 대한 수정신고를 10월 31일에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는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걸 수정신고 하겠대요. 뭐 따라가시면 되겠죠. 네,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2기 예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이죠? 7월부터 9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정기신고로 조회를 해볼게요. 자, 수정신고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들은 반드시 마감을 해줬을 겁니다. 마감했다는 얘기는요, 정기적인 신고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차수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시고 수정신고로 바꿔주시고 차수는 몇 차이다? 1차이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건 정기신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수정신고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추가적인 부분을 직접 입력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7월 12일 매출입니다. 매출이면 여러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쪽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품 1억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미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였다? 누락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어디에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몇 번 자리? 과세의 1번 자리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1번란에 넣을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일단 남번호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있었죠? 얼마요? 1,00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10월 25일 날 1,000만 원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납부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액이 등장하면 무슨 가산세?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리고 무슨 가산세? 납부를 늦게 했다라고 하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산세가 나올 소지가 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 전송이 늦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금 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치는 적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별한 글귀를 주지 않으면. 그 다음 8월 16일 매입입니다. 자, 원재료 4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주식회사 광명으로부터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매입세액 자리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뭘 사가지고 왔어요? 원재료. 그럼 원재료는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누가 봐도 일반 매입. 자,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자리에 넣어주자? 10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1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는 가능합니다. 저는 공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9월 15일 매입 자료입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할 누구를? 트럭을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주식회사 현지 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우리는 세금 계산서 수취분 쪽에 갑니다. 자,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 그럼 남번호 몇 번 자리에 가야 된다? 11번 자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할 무엇을 사왔다? 트럭을 샀어요, 여러분. 자, 트럭은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공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입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면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16번 자리도 추가로 입력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오는 부분은 납부세액이 있었을 때만 나와요. 이렇게 누락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아니라 오히려 환급세액이 있거나 납부세액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납부세액은 누가 봐도 있다가 되죠. 왜냐면 원재료 부가세는 얼마이고요? 400만 원의 매입세액이 있고, 자, 트럭에 대한 매입세액은 얼마가 있고 300만 원의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은 현재 얼마이다? 1000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 1000만 원에서 매입세액 얼마? 700만 원을 무엇하시면 빼면 우리는 납부세액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내셔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가산세까지 쓰고 끝낼게요. 저는 신고라고만 쓸게요, 여러분.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내야 되는 세금 얼마가 있다? 3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300만 원에 곱하기 미리 정리했죠, 여러분. 일반 과소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몇 프로이다? 10%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2대1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했죠. 6일 만에 신고를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몇 퍼센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90% 감면을 받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곱해지는 건 90%가 아니라 우리 납부는 얼마만 남으면 된다? 10%. 그래서 1-90의 관점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 그러면 300만 원의 10%이면 30만 원이고 30만 원의 10%이면 3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신고와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는 3만 원. 자,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자만 쓰겠습니다. 내야 되는 세금은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납일수 며칠이다? 6일입니다. 자, 하루 동안 내야 되는 연체성 가산세는 얼마이다? 2.5죠. 얼마에? 10,000분의 2.5.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요건 제가 암산할 수 없어서 그럼 계산기로 좀 열게요, 여러분. 자, 300만 원이라는 부분에 곱하기 6일 곱하기 2.5 나누기 10,000 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4,500원. 여러분 얼마 나와요? 4,500원 나오나요? 제가 책상을 조금 크게 놓쳐서 여러분들 귀가 깜짝 놀라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가산세 합을 내보면 우리는 사실상 34,500원의 가산세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가산세는요, 손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해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아요. 네, 가산세는 무조건 손계산이 가능하게끔 계속 연습을 조금 하는 걸 전 권장합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자리에 가서 여러분, 우리 1번 자리에 지금 5억이 들어와져 있죠? 자, 이 5억에 얼마를 더해 주셔야 돼요? 1억.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된다? 6억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6억에 세액은 6천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요. 우리 세금의 수치분 10번 자리에 3억이 입력되어 있는데 4천만 원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3억 4천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근데 매입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입은 세액이 자동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세액도 같이 고쳐준다. 3,400만 원이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11번 자리에 고정자산 매입. 자, 고정자산 매입 자리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3천만 원 넣어주셔라. 자,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300만 원 입력. 그래서 매입은 항상 무엇하자? 우리가 세액까지 직접 입력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것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 가면 되는 거죠. 자, 가산세는 하단에 내려오면 몇 번 자리에 우리 가산세액계라고 해서 26번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죠.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탭키를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가산세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들어오겠죠. 자, 해당되는 난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오셔서요. 여러분, 우리는 신고 불성실에 무신고다, 과소다, 과소입니다. 일반이다, 부당이다, 일반입니다. 그럼 71번 자리에 우리 내야 되는 세금만큼만 입력하면 되죠. 얼마요? 300만 원. 그리고 계산한 거 얼마였죠? 3만 원. 자,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 73번. 자, 이 자리에 3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하면 우리 납부 지연과 관련된 6일에 대한 일수 계산 창이 들어오죠. 그럼 당초에 납부 기한은 며칠이다? 10월 25일. 자, 수정 신고한 날짜는 며칠이다? 10월 31일. 그래서 이때 수정 신고하면서 납부도 끝낸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초는 2021년도 10월 25일이라고 넣어주시고 납부 또는 고지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에는 2021년도 우리 10월 31일 넣어주시면 미납일수 6일이 일치하네요. 자, 확인키를 눌러주시면 우리는 미리 손으로 계산했던 24,500원이 가산세액 자리에 자동 반영이 되죠, 여러분. 4,500원 나온 거 확인되셨죠? 그래서 가산세의 합은 얼마이다? 34,500원. 자, 다 끝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작성 부분에 내용들이 있는 경우는 이 창이 계속 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창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최종적으로요. 우리 기존에 있었던 납부세액의 금액이 우리 가산세까지 포함돼서 얼마로 바뀌어요? 2,300, 34,500원으로 바뀐 거 확인되셨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몇 점짜리 정리가 끝났다? 6점짜리 정리가 끝난 거예요. 항상 모든 마무리 하시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확인하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가세까지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지금 전표 입력이랑 부가세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새롭다라고 느끼는 건 없고요. 다만 신용카드 수령과 관련된 서류 작성 문제에 전표 입력 문제를 냈다는 게 특이점이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전산세무 쪽에서는 자주 냈던 문제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AT라는 시험이 있어요. 공인회계사 주간 시험인 그쪽은 그런 패턴의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그쪽을 좀 벤처마킹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해보시면 전표 입력 문제가 더 쉬워요. 사실 입력해서 그냥 불러드리는 게 훨씬 더 쉽다고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결산하고 원천 징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